이제 시간은 단 5분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던 젊은 우리 여기 청중들도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언 기회가 있으시면 짧게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해서요. 한 두세 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 옷 입으신 분 먼저 해주십시오. 네. 상황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 질문할 건지 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되게 신문에서 보시던 분들을 앞에서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일단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정현우라고 하고요.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조태열 차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중국이 이번에 대북 안보리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한 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의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국이 지속하는 그 제재를 계속 지속할지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전에 1차, 2차, 3차 제재로 계속 있었는데 중국은 계속 교묘하게 그거를 계속 잘 이행해 나가지 않았었고, 그리고 아무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지속을 할지,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좀 뭔가 좀 이상했던 게, 물론 이게 외교 정책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왜 사드 얘기가 한마디로 나오지를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우리 외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남북 관계의 문제가 이게 미중 갈등에 이게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동맹에도 보면은 동종이익 동맹이라는 게 있고 이종이익 동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미 동맹이 목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대북 제재를 하는 건데, 또 이종이익 동맹적인 성격에서 보면은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이용이 될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이 사드 배치하는 것 자체로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저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사드가 그게 패트리어트로 그걸 요격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벗어나서, 일단 우리가 너무 핵 문제에만 너무 되게 그쪽에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북한 장사정포 사격 거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사정포가 전략 무기라기 전술 무기라기보다는 전략 무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게 수도권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그게 CWC로 전혀 가입도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질문. 네, 네. 아, 간단하게 제, 그, 질문이시죠. 네. 그러면 답변을 그,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좀 질문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답변이 될 것이고요. 잘못 답변하시면 그건 말씀하시고요. 그럼 우선 두 번째 그 사드 문제를 왜 와서 우다회 대표 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느냐?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거는 나름대로 중국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그 군사 당국 간의 국방부 한미 군사 당국 간의 협의되고, 또 구체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답변될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중국이 이행을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할 것이냐?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할 때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단순한 실물 레벨에서 어떤 판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그런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 그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북핵 문제,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의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이 상태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북한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도 연장선상에서 과거에도 뭐 중국이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다 철저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실제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다른 분, 네, 손 들어주십시오. 자, 여성분 한 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1사학번의 배지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학생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반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제가 외교부에 관심이 많아서 페이스북이나 그런 외교부 홈페이지도 많이 들려보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년을 평가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외교부에서 올려놓았던 그 3년을 평가한 자료들인데요. 거기에서도 다른 것에는 다른 안건들에는 뭐 좋아요가 많지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주혜영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제가 일본 센터 연구소장이라는 자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강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들었으면서 사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이렇게 제기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판결에 의해서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협의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정부의 말하자면은 일본과의 그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그동안 쭉 한일 관계를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정부가 작년 말에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그 외교 노력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90년대 초에 이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한일 간 현안이 된 이래 가장 진지하게 일본과 협상에 임한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과의 그런 지지와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병행해서 위안부 할머니분들과의 그런 피해자분들 또 관련 단체들의 대화 이런 것도 정부 나름대로 해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외교 당국이 피해자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한 그런 정황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결국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핵심 요소 즉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또 공식 사죄와 반성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언가의 조치를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타결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결을 위해서 표명했던 어떠한 타결 방안보다도 더 한국 쪽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입장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반성 그거의 일환으로 그러한 책임 인정과 사죄 표명의 일환으로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3년을 돌이켜 볼 때 그러한 합의가 과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능했을 것인지 또는 1년 후에 가능했을 것인지 2년 후에쯤에 가능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3년간의
그러한 우리로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의 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한 부분 우리가 합의에 관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정부의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정부가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부가 얘기했던 게 왜요?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수용 안 하고 국민이 납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6개 항목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갖고 적용하게 되면 이게 지금 타결이 물론 됐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한 타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아쉬운 게 왜 소녀상 이전 문제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합의했다는 거고 우리는 앞에 3가지 사항을 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단체와 협의해서 이걸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였다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타결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강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위안부 문제 자체가 워낙 상처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 방안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6개월 후, 1년 후에 지금의 협상보다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예측이 된다면 우리가 타결을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또 우리 입장을 계속 교섭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성숙되면 그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결단이자 정치적인 결단인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년 12월이라는 그 위안부 타결이라는 것은 그간의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작년 12월이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여건,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분들의 고령에 따라서 매년 한 뭐 6분, 7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현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주변 정세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의 개선의 필요성, 또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사회와 정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 외교 당국과 결국은 우리 리더십이 종합적인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차님. 네. 외교 당국자로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하나는 양국 정부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전시 성폭력 문제라는 인권의 문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인권의 문제가 있고, 또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갖춘 문제인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문제가 타결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 현안으로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자. 물론 전제가 확실히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미래 세대에 관한 교육의 문제라든가 부족한 거 많죠. 그거는 앞으로 공개된 토론에서 정부로서도 얼마든지 토론을 계속해 갈 것이고, 민간단체는 계속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전체 사회가 그 문제를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러나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제약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은 시간입니다. 매년 지금 이 시간 금년 들어서만도 벌써 2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8, 90대에 지금 다 노령이신 이 할머니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뭔가라도 공식 사죄라도 받고 무슨 정부 책임의 어떤 인정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냥 현안으로 선반에 올려놓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타결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제약된 현실 속에서 정부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고, 한일 관계의 어떤 손상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거둬낸 성과라는 거.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이 피해자들의 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판단이 됐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그 중요한 모멘텀을
이르면은 영원히 미제한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한마디- 네. 그럼 딱 저- 1분만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일본 전문가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것은 뭐 정부 당국자는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아직까지 시간과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어느 정도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끝나가지고 협상이 잘못돼서 모든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보수인 아베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법적 그 책임에 가까운 형태로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지금부터 재단을 만들죠. 재단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위령비도 세우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력이 뭐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지난 몇 년 사이에 15위에서 경제력이 11위 규모로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경제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엉망인 나라들이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랄지 브라질을 보면 아마도 금년에는 아마 세계 10위권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10대 강국이라는 게 참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남이 못해서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대외 의존도가 거의 110%입니다. 무역만은 경제력은 11인데 무역 규모는 세계 6입니다. 그래서 참 외교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알 텐데요. 저도 이렇게 좀 외교부라는 곳에 몸담고 보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이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한반도 동북아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굉장히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위기가 열립니다. 외교를 보면. 그래서 하루에도 한 건 정도는 담당자가 잘못하면 잘릴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한 달 정도씩 본다면 장관이 책임져야 될, 잘못 다뤘다가는 장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외교부가 잠 못 이루는 밤을 해야지만 이걸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대한민국이 외교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난 3년을 회교해 본다면 오늘 뭐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정말 다사다난했다.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도 달라졌고 국제 환경도 달라졌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처방전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착실하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해왔다는 점은 일정 부분 저희가 평가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여러 패널리스트가 지적해준 그런 쓴소리들도 좀 저희가 깊이 새겨들면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더 남아 있고요. 또 사실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건 우리 김성환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또 우리의 국익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외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단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외교를 너무 냉소적 시각에서는 보지 말자. 우리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